네, 27강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구운동.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선 열강, 여러 나라라는 뜻인데 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했는지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침탈을 볼게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아주 힘들었어요. 바로 이무군란 이후인데요. 이무군란 이후에 우리가 중국과 맺은 조약이 뭐죠? 조총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일본과 맺은 조약은 젠포 조약, 조일소조교 소약 이런 걸 맺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내지 통상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무군란 이후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내지 무역, 내륙 통상, 내지 통상 할 수 있게 허락한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아주 우리나라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형성하고 거기다가 물건을 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개항에만 일본 상인이 있는 거랑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아예 서울 깊숙이 들어와서 내륙 깊숙이 물건을 파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이렇게 내륙 통상권이 인정이 되면 국내에 있는 상인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봐요. 이런 식으로 침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화폐 정리사업, 이거는 아주 일본이 한 것 중에 시험에 참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별표, 화폐 정리사업. 사실 이거 누가 했냐면 바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했어요. 메가타 기억나세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은 재정 고문이고 일본인이에요. 제1차 한일협약 때 들어왔죠. 1904년 8월 러일전쟁 중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 기억나십니까? 그때 들어온 재정 고문이 바로 메가타인데요. 들어오자마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폐 정리 사업, 뭔 뜻이야? 화폐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림 보시면 백동화라는 건데요. 백동화. 백동화는 우리나라 돈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 돈인 백동화, 사실은 상평통보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것이 바로 백동화인데요. 이거를 없애버리고 일본 돈을 쓰게 하는 거. 백동화를 정리해버리고 일본 돈을 쓰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백동화를 정리해버리고 제1은행권을 쓰게 하잖아요. 제1은행권이 뭐냐면 일본의 제1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바로 제1은행권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발행한 화폐를 쓰지 못하고 일본이 발행한 화폐를 쓰게 된다면 일본의 제1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제1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 사건, 그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메가타. 요 사료를 보시면요. 구백동화. 왜 구자를 쓰냐면 백동화를 정리해 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백동화를 정리해 버리고 그 대신 백동화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제1은행권을 써야 되는데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면 일본이 제1은행권으로 바꿔줬는데 이게 참 또 웃긴 게 요즘으로 치면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1,000원으로 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1,000원짜리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면 제1은행권으로 한 700원, 800원 정도로 줬어요. 더군다나 1,000원짜리가 좀 구겨져 있고 좀 지저분해. 그러면 안 바꿔줬어. 아니 지저분한 1,000원짜리는 1,000원이 아니고 깨끗한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폐의 품위, 형체, 깨끗하고 더러운지 이런 걸 따져서 교환 비율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동, 비율, 무게, 무늬, 모양, 형체 따지면서 형태나 품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들이지 않는다. 저런 걸 우리가 악화라고 그래요. 악화. 선 악할 때 악자이죠. 악화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분류된 것은 아예 교환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제1은행권으로 바꿨을 때 아주 조금만 바꿔가지고 오는 거죠. 통화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가난해진 거예요. 마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식이 폭락한 것처럼 그렇게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폭락을 한 거야.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러일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철도를 놓으래.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린 돈이 없어. 그랬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꿔 주었어요. 그게 바로 강제 처간이에요. 아니, 화폐 정리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해놓고는 강제적으로 돈을 꿔줬다고요.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빚쟁이가 되었죠. 또 순진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빚을 많이 졌대, 우리나라가 팔린대 이러면서 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다. 이권 침탈, 이권이라는 건요, 이권, 이익이 되는 권리, 돈 되는 비즈니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돈 되는 사업들은 다 열강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철도 부설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철도 부설권을 어느 나라가 가져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경인선인데요. 말 그대로 서울과 인천을 오고 가는 철도가 바로 경인선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원래 누가 가져갔냐면 이거는 원래 미국이 가져갔어요. 물론 나중에 미국이 돈이 없다고 그냥 놓아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일본이 저 경인선을 개통했습니다. 경의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경의선은 서울과 의주를 오고 가는 철도인데 이거는 원래 프랑스가 가져갔는데 이것도 결국엔 나중에는 일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부선, 좀 중요한데 경부선은 처음부터 일본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예.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인천 가면 경인선, 의주 가면 경의선, 부산 가면 경부선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 부설권을 가져간 나라는 경의선은 프랑스, 경인선은 미국, 경부선은 일본인데 물론 나중에 프랑스와 미국이 다 돈이 없어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전체 철도 부설권은 무조건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철도 부설권은 항상 일본이 가져가요. 그렇지만 처음에 어디에 배정이 되었는가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와 미국은 기억하십니다. 위쪽에 프랑스가 있고 밑에 미국이 있어요.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많은 걸 요구했죠. 사실은 이 아관 파천 때문인데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나라 왕이 옮겨가면서 러시아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 왕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뭐 해줄래? 이러면서 많은 이권을 요구했어요. 특별히 러시아는 삼림체벌권 이걸 요구했어요. 러시아는 글쎄 나무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잘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무가 많은 곳이 어디였냐면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울릉도 여기 세 군데인데 여기에 삼림체벌권을 요구했어요. 이상하게도 러시아는 그냥 나무 잘 나가는 거 좋아하는 나라인 거예요.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압두울, 하나 뚜울 아니고 압두울 삼림체벌권을 가져간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압록강의 삼림체벌권을 가져갔어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압록강의 삼림체벌하는 그 인력들을 러시아 그 벌목공들을 보호하겠다고 러시아 군대가 압록강 근처에 와서 아예 머물렀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용안포 조차. 용안포 조차. 그거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러일 전쟁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청나라는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져간 건 전신 가설권이네요. 또 하나 미국이 가져간 거는 미국은 아까
인선도 처음에 가져갔었는데 미국이 또 가져간 것은 운산금광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은산 아니야. 은산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영국이 가져갔거든요. 은산금광이 아니라 운산금광이에요. 운산금광 말 그대로 금을 캐는 광산인데 여기서 이제 금을 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가 금을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면 미국의 감독관들이 노터치 노다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독일이 가져간 건 이거예요. 강원도에 당연 금광 채굴권. 그러니까 금광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예. 운산은 미국이고요. 당연은 독일이고 그래요. 또 하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건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은 1908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척식이란 말이에요. 척식이 뭐게요? 이 척식이란 말은 이거는 황무지 개간하여 일본인이 와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 척식이란 두 글자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황무지 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질문: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대한 조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보안회. 보안회 친구 누구죠? 농강회사 뻐농. 예, 보안회와 농강회사가 반대했는데 그게 1904년이거든요. 근데 딱 4년 후에 1908년에 아직도 그 한반도에 황무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 드디어 만든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자기들이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는 그런 회사인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 이름에서는 뭐 황무지를 개간하는 회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황무지 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침탈을 하는데 아주 선봉에 섰던 그런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동척 이렇게 뭐 짧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제 보도록 하게요. 경제적 구국운동, 구국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반국령입니다. 반국령 이거 뭐겠어요? 반국령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 명령 반곡령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내내 계약조, 임진학조 등으로 이게 뭔가 일본으로 나가는 곡물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무제한 곡물 유출을 규정한 조약이 하나가 있죠. 무제한 곡물 유출 언제 규정됐어요? 무무무 조일 무역규칙에서 규정되었죠. 19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게 같이 맺어졌어요. 거기서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일본으로 마음껏 쌀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1883년에 이게 좀 바뀌어요.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바뀌는데 조일 통상장정에서 이제 무제한 곡물 유출이 사라지고 곡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겨요. 일본이 웬일이야? 조일 통상장정을 만들어주다니. 사실은요. 조일 통상장정에서 최국 대우라는 게 들어가면서 일본이 최국 대우 규정을 가지는 조건으로 무제한 곡물 유출을 반국령으로 바꿔줘요. 반국령 규정은 바로 이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이후로 우리가 실제로 반국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뭐 일본으로 나가는 쌀을 막는 것이 왕이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곡물 수출 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지사가 그렇게 하거든요. 함경도, 황해도 도지사 등이 실제로 반국령을 선포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1989년, 90년에 반국령을 선포한 그런 도는 바로 함경도와 황해도입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반국령을 선포했다는 건 함경도 도지사와 황해도 도지사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반국령은 전국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여기 사료가 있네요. 그죠? 이거 좀 보고 갈까? 네. 곡물 수출은 당분간 중지, 쌀 수출 금지, 반곡. 실제로 이 반국령은 조일 통상장정에서 허락이 되었지만 규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반국이 이루어진 건 언제라고요? 1989년과 90년에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반국령이 내려졌다고요. 근데요, 반국령이 내려졌지만 우리가 먼저 일본에 얘기하고 반국령을 선포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말하기를 왜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선포한 반국령을 그냥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만 청구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예. 반국령은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또 하나 상권수호 운동인데요. 상권수호 운동은 우리나라 시장 지키기 운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시장을 지키겠다고 만든 근대적 상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게 설립이 되었어요.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지키는데 대표적인 회사예요. 장통상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대동상회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별표가 된 건데요. 여러분은 뭐 두 개를 같이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동상회, 장통상회, 대장, 예, 대장회사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또 이 대동상회, 장통상회는 여기 보시면 여각과 객주, 여각객주가 뭐지? 이건 여각객주는 그 포구 상인들 중에 한 명인데요. 여행자들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여각객주, 뭔가 식당도 하고 그리고 여관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개상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가 바로 대장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전 상인들이 한 것은 철시투쟁. 철시투쟁이 뭐예요? 시장에서 철수하는 투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만든 조직이 바로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부상들이 이 시점에 만든 조직은 한국협회입니다. 보부상이 만든 조직은 한국협회고요. 시전상인이 만든 조직은 한국중앙총상회예요. 구분을 좀 하세요.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왕별 무지하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화폐정리사업과 바로 국채보상운동인데요. 국채보상운동은 뭐냐? 국채, 나라의 빚을 보상 갚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왜 빚을 지게 됐죠? 바로 화폐정리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쓰지 못하고 일본 돈을 쓰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난해졌어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철도를 부설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싫어, 우린 돈 없어 그랬더니 돈을 그냥 강제적으로 꿔준 거예요. 강제 차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빚을 또 갚겠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일본의 진 빚을 갚자.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몇 년도래요? 1907년. 1907년 사건이 참 많군요. 그때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어요.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대요? 서울? 아니죠? 진주? 아니죠? 예,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또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신문이 대자가 또 들어가요.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대자가 들어가는 신문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했다고요. 떼떼떼떼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에요. 맨 밑에 있죠?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의 대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대구의 대도 꼭 알아두세요. 예.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대를 시작하는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예. 또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이 두 사람이에요. 서상돈, 김광재. 둘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서상돈이 나올 때도 있고 김광재가 나올 때도 있어요. 둘은 좀 알아두시고요. 당시에 국채 규모는 바로 국채 1,300만 원인데요. 이 1,3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에요. 이 돈을 갚자고 일어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인데 국채보상운동을
그 주도했던 그 단체는 또 국채보상기성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상돈 김광재가 발의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국채보상기성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근데 국채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금주금연했어요. 뭔가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돈을 갚자 이런 거예요. 금주금연. 또 근데 결국 나중에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통간부가 탄압하고 방해해서 결국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통간부 언제 생겼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통감이 들어오고 통간부가 생겼죠. 그 통간부가 1907년에 방해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2번 볼게요.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백동화 교환. 다 나왔네, 그죠? 백동화를 정리해 버리고 그리고 제일은행권을 쓰게 하는 사업 뭐예요? 화폐 정리 사업이죠. 탁지부라는 표현도 제가 밑줄을 쳐는 이유는 탁지부라는 표현은요. 이건 사실 뭐 2차 가부개혁 때부터 1910년까지 쓰는 표현인데 탁지부라는 표현은 이제 대한제국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구백동화의 백동 비율, 무게, 무늬 모양, 형체 이런 걸 따진대요. 그래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교환 비율도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태나 품질이 조악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거는 사들이지 않는다. 아예 바꿔주지 않는 그런 화폐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그죠? 예. 백동화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 누가 했어요? 메가타가 했죠? 예. 답이 문제 볼까요? 이 답이 메가타군요. 메가타가 주도한 게 바로 화폐 정리사업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도 볼게요. 3번은 좀 어려워요. 예,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일이 준 게 뭐냐, 일본이 준 게 뭐냐 뭐 이런 건데요. 독일에 처음 준 게 뭐죠? 독일에 준 거는 아주 당연한 당연 금광이고요. 일본에 처음부터 준 거는 경부선. 물론 뭐 나중에 경의선과 경인선도 다 일본에 넘어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일본에 준 거는 경부선이에요. 경부선. 미국에 준 거는 운산 금광 처음에 줬죠. 러시아는 참 그 삼림첩을 좋아해요. 하나 둘 아니고 그죠? 예, 압둘 삼림체벌권을 가져갔고요. 프랑스가 가져간 건 경의선이죠. 저쪽에 프랑스가 있으니까 경의선 철도부설권을 가져갔죠. 예, 옳지 않은 게 뭘까요? 독일의 당연, 일본의 경부선, 미국의 운산, 그리고 러시아의 압두울, 울릉도. 답이 5번이군요. 경의선은 원래 미국이 가져갔죠. 프랑스가 가져간 건 경의선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5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경제구국운동이래요.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뭐뭐뭐. 빚갚기 운동.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대한매일신보. 이게 중요한데. 그죠? 대한매일신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원한 경제적 구국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인데요.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죠. 누가 시작했어요? 서상돈이나 김광재가 발의했죠. 그러니까 서상돈, 김광재가 발의한 대구에 시작한 국채보상운동.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뭘까요? 답은 2번이군요. 김광재. 서상돈이 나오지 않고 김광재만 나와도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세요.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 기출문제를 엄청 모으고 기출문제를 다 보고 그리고 그 기출 문장으로 사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버릴 게 없어요. 네, 이 책에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내용이 잘 연결되도록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주 읽기도 좋아요. 재밌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